예,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쿼안투스 수학과 팀장 차재호라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2주 전에 저희가 1차 예비고1 설명회를 했었고, 그때는 이제 국어, 영어, 뭐 수학,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안내, 그 다음에 생기부 이렇게 관련했는데, 이제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국어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윈터스쿨 프로그램 이따가 또 제가 설명은 드릴 거지만 영상이 또 녹화된 게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링크 보내드리면 이제 국어 영어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이제 그 영상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뭐 고1 친구들도 있고 이제 예비 고2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나, 이제 수시냐 정시냐 이런 어떤 판단의 기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비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달에 이제 원서를 쓸 텐데, 그럼 과연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하시면서 제가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12월 달쯤 되면은 요 주변에 이제 각 학교별로 주요 학교들에서 제가 수학 관련해서는 이제 1학기 내신 분석까지 다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학교별로 그거는. 그래서 이제 학교 확정이 되시거나 혹은 기존에 지금 재학 중인 학교 학생분들은 제가 우선적으로 이제 내년 1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이제 올해 봤던 시험 출제 경향,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상세하게 학교별로 찍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좀 개괄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그래서 제가 이 PPT로 하기 전에 먼저 혹시 이제 이 사이트 아실까요?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혹시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네. 뭐 아마 이제 1학년, 현재 1학년인 친구들, 예비 고2 친구들은 이제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좀 알 거고, 이제 예비 고1 되는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학교 알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국가에서 이제 학교별로 무조건 올려야 되는 공시 정보가 있습니다. 마치 기업에서 이제 재무제표를 올리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이제 필수적으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관심 있는 학교 혹은 내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좀 얻을 수가 있는 이제 정보 사이트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예시를 들면서 이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면, 특히 이제 예비 고1 친구들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택에 있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는지, 이제 내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성취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제가 이제 뭐 안양권에서 이제 외고 관련해서 이제 안양외고를 먼저 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정보가 뜹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학교에 대한 기본 정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방과 후 학교 운영 계획이라든가 도서관 이용 현황,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기본 정보도 있고, 이 부분을 좀 주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제 공시 정보 보시면 2023년 해가지고 이제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걸 공부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매년마다 조금 교육 과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 수학 같은 경우가 좀 대부분인데, 수학을 뭐 특목고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이제 1학년 원래는 정상적으로 가면은 이제 수학 상을 배우고 수학 하를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원, 수학2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뭐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변형을 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도하고 있는 학교 중에 화성고도 있고 동탄국제고도 있고, 그런데 동탄국제고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1학기 때 뭐 고1 내신을 다 봐요. 수학상을. 수학 상하를 1학기 때 다 봐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 수학 1을 보고 2학년 1학기 때 수학 2를 보는 약간 이렇게 변칙적인 운영도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이 사이트에 다 공지가 됩니다. 매 시즌마다. 그래서 4월에 한번 공지가 되고 9월에 한번 공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학교들은 들어가셔서 한번 차분히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보셔야 되냐면, 이제 교육 여건 뭐 이거는 이제 시설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크게 뭐 문제는 없고요. 이제 보시면은
학업 성취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학업 성취 사항이 있고, 여기서 이제 먼저 교과별 평가 계획 관한 사항. 이게 뭐냐면 내신을 이제 어떻게 평가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안양외고 수학을 가지고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PDF 파일로 공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국어, 그 다음에 수학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제 이런 식인데, 저희가 이제 담당이 수학이니까 수학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양외고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이제 지필평가가 30%밖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네. 전체 100점이라고 했을 때 한 학기의 성적을 이제 지필평가랑 수행평가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최종 등급을 환산을 하고 석차를 매기는데, 안양외고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합쳐서 30%밖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1학년 기준으로. 그러면 수행평가가 70%죠. 여기 보시면. 그럼 보통 뭐 대부분의 학교가 이러냐라고 하면은 이따가도 또 부흥고도 제가 보여드릴 건데, 부흥고 같은 경우는 지필평가가 60%고 수행평가가 40%고 보통은 대부분이 그래요. 일반고들은. 근데 이제 이쪽은 이제 외고, 특목고다 보니까 이제 수행평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럼 그 말인즉슨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수행평가가 70점을 다 맞아요. 그러면은 전체 학기 평균 점수 100점에서 70점을 확보된 상태이고, 이제 지필평가를 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둘 다 그냥 50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 합쳐서 환산돼서 점수가 들어가면 15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학기 말 전체 점수는 85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이렇게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이 학교별 공시정보에서 아까는 제가 이 평가 계획 사항을 보여드렸죠. 근데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 요렇게 학년별로 현재 이제 기준이 2023년 올해 9월에 이제 1학기가 끝나고 나서 공지가 된 사항인데,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조금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또 보시면 수학이 평균이 92예요. 안양외고 전체 1학년 1학기 평균이 92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중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절대평가죠. 90점 넘으면 A, B, C, D, E. 근데 전체 A에 해당되는 비율이 전체 학생 수의 76.5%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10명 중에 거의 8명, 7, 8명은 90점이 다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수행평가 자체의 비중이 70점 가까이가 되다 보니까 이미 거기에서 기본 점수를 확보한 상황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미미한 차이가 있고, 그럼 반대 상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반대 상황을 이제 보시면은 부흥고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처에 이제 과학중점학교로 유명한 학교인데, 일반고에서 이제 부흥고로 가서 동일하게 이제 학업 성취 사항 해서 보시면은 네, 부흥고 같은 경우는 이제 76.7이죠. 76.7이 평균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학기 말 평균이죠. 학기 말 다 합쳐서. 근데 90점이 넘는 친구가 전체의 19.4%, 그 다음에 80점대가 34%, 70점대가 22.2%, 이렇게 이제 비중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따가 이제 저의 순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수시 관련해서, 생기부 관련해서 이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아시다시피 현재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틀어 가지고 상위권 대학에서 보통 50% 정도 뽑습니다. 그냥 이름 들었을 때 딱 알만한 대학들. 그리고 정시가 한 30에서 40%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예비고1, 예비고2 친구들이 아예 버리는 카드로 쓸 거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예비고1, 예비고2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내신을 보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내신이 많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정시 쪽보다는 내신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좀 정확하게 아셔야 어머님들이 이제 입시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도 본인이 이제 갈 대학을 선정하고 어떤 식으로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내신을 준비해야 되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큰 틀이 좀 짜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설명회를 이제 개최한 목적이 이런 부분들을 좀 어머님들께 정보를 공유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학교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그래도 상세하게 이제 학교 측에서 올린 정보이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니까 특히 예비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학교를 선택하지 않으셨죠. 네. 이제 선택을 하셨거나 뭐 흔히 말하는 무작위 추첨이기 때문에 어쨌든 흔히 말하는 뺑뺑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내가 특목고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면 특목고를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럼 특목고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도 이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좀 제가 안내를 해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대학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조사를 다 한 자료입니다. 저의 개인 블로그인데 이제 보시면 이제 중앙대죠.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이것도 다 대학교 들어가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직접 이걸 다 찾아보시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놓는 블로그인데 보시면 제가 하나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학생부 전형에서 자소서 없어진 거 아시죠? 네, 자소서 없어졌고요. 수상 경력 제한 있고요. 그 다음에 세특 글자 수 제한 있고 기타 동아리 활동도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을 가는 친구들 생기부를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두께가 이만합니다. A4 용지로 뽑으면 거의 뭐 50페이지 이 정도로 나왔던 게 불과 3, 4년 전이었는데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의 체제에서는 그 정도 두께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기부가 그렇게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자소서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뽑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부분이 강화가 되겠죠. 뭐랑 뭘까요? 내신 성적. 종합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강화가 되죠. 또 뭐가 강화가 될까요? 면접이 강화되죠. 이렇게 두 개가 강화가 돼요. 어쨌든 학교 내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대학교들은 우수한 학생들 흔히 말하는 잘하는 학생들을 뽑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선별을 할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수치화를 만들 겁니다. 아무리 정성평가라고 해도.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대략적인 선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대 뭐 좋은 학교죠. 좋은 학교인데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여기 보이실 겁니다. 현재 지역균형 선발이고 이게 작년도 입시 결과인데 작년까지는 이제 자소서가 있었죠. 네, 작년까지는 자소서가 있었고 이제 올해부터 폐지가 된 건데 작년에 이제 보시면은 지역균형 선발 지금 인문대학 기준으로 평균 등급이 1.8등급입니다. 교과 등급 기준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융합형 인재라는 전형이 있고 탐구형 인재라는 전형이 있는데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를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 성적도 좀 괜찮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도 좀 우수하고 이런 친구들을 뽑는 거를 이제 중앙대 융합형 인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내신 성적이 좀 높은 편이죠. 네, 내신 성적이 그래도 이 친구에 비해서 이따가 비교는 해드릴 거지만 근데 이제 탐구형 인재라는 것은 뭐냐면 탐구형 인재는 말 그대로 비교과에 좀 더 중점을 두겠다예요. 그래서 좀 다른 과목의 실력을 떨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과를 지원을 하는데
우리 친구가 국어 영어는 성적이 조금 떨어져요. 내신이 뭐 한 4등급 이런데 수학 과학은 압도적인 뭐 1등급 2등급. 그럼 이런 친구들이면 전체 평균 내신은 조금 낮지만 대신에 그에 반해서 이제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 뭐 전자공학과면 물리학에 대한 어떤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심도 깊게 학교 생활을 했다. 그런 친구들을 선발하는 전형이 탐구형 인재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앙대를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전형들이 각 상위권 대학별로 다 있어요. 뭐 건대, 중대, 경희대, 그 다음에 뭐 서울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연대, 고대 이렇게 다 펼쳐져 있는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내신 성적은 점점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이게 작년 결과인데 올해, 그러니까 현재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의 결과가 내년 초쯤에 발표가 됩니다. 한 3월에서 4월쯤에 발표가 되면 아마 그때는 이 등급대가 더 상승을 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심리학과가 지금 2.0등급, 이렇게 융합형 인재가 2.2등급인데 아마 내년에는 뭐 입시 결과가 1.7등급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소서도 없어지고 세특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생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뭐 아주 전문가처럼 심도 깊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나 본인이 원하는 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각을 잡고 좀 찾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래도 시대가 좋아져서 인터넷에서 조금만 발품 팔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는 내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지 않으면 10장 중에 6장의 카드를 버려야 돼요. 60%가 수시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40%라는 그 정시에만 올인을 할 수 있냐?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고1 친구들, 고2 친구들 전부 다 어쨌든 내신을 최소 2학년 1학기까지 아무리 못해도 2학년 1학기까지는 준비를 다 착실하게 해야 됩니다. 생기부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게 이제 수학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입니다. 수학은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수학이 어렵죠. 수학이 어려운데 내신을 예비고1 친구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 진짜 힘들 거예요. 미리 겁주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랑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 몇 번 공부했다가 아니라 수학도 이제 내신 점수가 잘 나오는 비법이 있습니다. 약간 수능이랑은 좀 결이 다르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저희 학원에서 윈터스쿨 이후에 수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학교별로 내신 대비 다 할 거고요. 그래서 그 학교의 교과서, 여러분들이 진학할 고등학교 혹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교과서, 부교재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의고사 기출. 최근에 나왔던 이제 학력평가라고 하죠. 전국연합 학력평가의 고1, 고2 과정의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 부분이 거의 그대로 변형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을 했던 건데 왼쪽 문제가 이제 재작년 화성고 모의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가 실제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교육청 모의고사 30번으로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어떠신가요? 비교해 보시면 똑같죠. 이 친구가 실제 학교에 시험이 출제가 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모의고사에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고요.
근데 이 문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친구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딱 봐도 이거 보면 되죠. 네, 모의고사 30번 제일 어려운 문제죠.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 정답률이 그 당시에 전국 정답률이 3%?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은 제가 뭐 설명회를 좀 편하게 이제 약간 간담회 형태로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와서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연습 안 하고 처음 가서 시험장에 가서 풀면 풀 수 있을까요? 시간 내에 절대 못 풉니다. 시간 내에 절대 못 풉니다. 아시다시피 내신은, 학교 내신은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를 보는데 50분 안에 봐요. 고등학교 내신.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균 한 문제당 2분 정도가 소요가 되죠. 그럼 그 말인 즉슨 시간 내에 모든 문제 푸는 것도 빠듯하다는 뜻이에요. 모의고사랑 다르게, 수능이랑 다르게. 근데 이 정도 난이도 되는 문제가 학교 시험에 그대로 나왔다. 근데 나는 이걸 풀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정말로 수학적 감각이 뛰어나거나 수학 실력이 정말 뛰어난 친구가 아닌 이상 시간 내에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 기출과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어떻게까지 내신 대비를 관리를 시키냐면 저희 학원은 그 풀이를 외우게 합니다. 모의고사 기출은 그 풀이를 외우게 합니다. 하나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자, 불을 살짝 켜겠습니다. 어머님들도 그러시고 꼭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는 고등학교에서 추론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럼 추론은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친구들이 명탐정 코난이 돼야 돼요. 답이 되는 상황이 뭘까? 무엇이 답일까?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확인을 해야죠. 그러면 추론을 한 결과 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보통 2가지에서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2가지나 3가지 중에서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검증을 해야죠. 그래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되는 지점을 찾아서 이 가능성 있는 애들을 제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즉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답이 되는 한 가지 경우를 찾아서 얘를 계산해서 답으로 내는 게 지금 현재 수능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는 추론 유형입니다.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저희는 뭘 시킬까요? 내신을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는 어떤 걸 연습시킬까요? 막바지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신의 핵심은 시간 단축이라고. 근데 아시다시피, 보이시다시피 문제가 어때요? 똑같아요. 이게 변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미 완성된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다 보면 수학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 시험에서 오류 발생하면 큰일 나죠. 네, 재시험 보고 막 귀찮아져요,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일반고 내신이나 특목고도 마찬가지고, 웬만하면은 모의고사 기출은 조금 표현 바꾸거나 숫자 조금 바꾸거나 논리적으로 아예 틀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뭘 시키냐? 화성고 친구들 대비시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요, 이 한 가지를 외우게 시킵니다. 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답이 되는 상황, 그 답이 되는 상황을 풀이를 외우게 시키면 문제 딱 봤을 때 풀어본 거야. 근데 답이 되는 경우는 원래는 2-3가지의 가능성을 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2-3가지 검증할 필요 없이 이때밖에 답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실제로 저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문제 그대로 풀어가지고 뭐 해설 강의까지도 제가 다 찍어놨었는데, 실제로 우리 친구들, 저한테 배웠던 친구들이 가가지고
저 문제를 30초 만에 풀었어요. 답이 되는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야 고득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는 재수생 담임도 하고 있고요, 현재. 재종반 친구들 대상으로 특강도 하고 있고, 수능을 또 중점화하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르칠 때는 내신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신 대비 방법은 수능이라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칫 잘못하면 치명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검증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쌓여야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론 능력이 갖춰져서 수학에 대한 실력을 기를 수가 있는 건데, 내신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내신만 국한해서 보면. 그러면 내가 어쨌든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 되고 고득점을 받아야 되면 대비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내신 시험은 평소 아예 접해보지 못했던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한번 봤을 법한 문제들, 뭐 교과서 변형이라든가 부교재 변형이라든가 학교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 변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라든가 아니면 시중 문제집에 있는 변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거의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들은 외우다시피 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막바지에. 그래서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잡으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내신을 공부하는지 내가 수능을 공부하는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학 실력을 늘리는 거에 초점을 맞출 건지, 그래서 그런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공부해야 될 포인트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저나 이제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신 성적도 잘 나오고, 그리고 수능에 대한 어떤 필요한 사고력, 추론력 이런 것까지 갖추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케이스들 제가 이제 넣어놨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어려운 문제죠. 네, 이런 친구들은 아마 시중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평소에 보지 못했을 법한 문제들, 네, 이런 문제들이 막 나오고요. 그래서 뭐 요것도 하나 사례를 갖고 왔는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실제 학교 기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마지막에 파이널로, 그러니까 내신 전에 파이널로 했던 주제 문제인데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나 저희 소스들을 저희는 몇 년 동안 이제 지도를 해오고 하면서 학교 내신 시험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를 할 때도 막바지에는 실제 시험지처럼 만들어서 문항수까지 똑같이 만들어서 해당 학교별로 저희가 파이널 내신 대비까지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습을 해서 가야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거는 내신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수학을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고등학교 때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겨울방학 때 진도를 빨리 뺍니다. 방학 때 진도를 빨리 빼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복습을 위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비 고2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학교 가면, 입학하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시간이 없어요. 자기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학교에서 뭐 하는 행사 챙겨야죠. 그 다음에 수행평가 있죠. 막 수행평가 하다가 새벽 막 2, 3시까지 하죠. 조별과제 한다고 스트레스 받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본인이 무언가 내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개학을 하고 나면. 그래서 방학 기간에 조금 더 많이 여유가 있을 때. 그래서 빠르면 12월부터 12월, 11월, 2월 이렇게 해서 공부 습관도 잡고, 그 다음에 진도도 최소한 1년치. 고1 친구들은 최소 수학 상하, 고2 친구들은 수학원 수학2. 그렇게 미리 좀 비축을 해두는 거죠. 그리고 비축을 해둔 상황에서 이제 학기 중 시간표가 됐을 때는
그 겨울방학 때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반복하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널 내신 대비 때 학교 시험에 초점 맞춰서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윈터스쿨 시작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과정씩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1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상, 수학하, 그 다음에 고2 친구들은 수학원, 수학2 이게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 테스트 통해 가지고 반배정해서 학생 수준에 맞게 가장 알맞은 수업을 제공을 해드릴 걸 약속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기초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는 방학 때 조금 많이 투자해서 나 평소 정규 수업보다 좀 더 투자해서 수학을 좀 확실하게 잡고 싶다 라는 친구들은 이제 1대4 저희가 소수 클리닉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하니까 요거는 개강하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나 어머님들께 상담 통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료. 제가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해당되는 학교, 우리 친구가 해당되는 학교에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내신은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부교재는 뭐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마다 좀 유형이 다르긴 한데, 뭐 안양외고를 말씀을 드리면 안양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교재에 대한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외고 내신의 특징인데 그래서 거의 부교재만 3-4바퀴씩 돌립니다. 학교 내신 대비할 때는. 그래서 아예 그 문제 자체를 거의 외우고 가게. 그러면 수학적 기초가 정말 부족했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 이제 다녔던 친구들 중에 부족했던 친구가 있어요. 정말 중학교 때도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제 영어, 국어는 좋아해서 이제 외고를 진학을 했는데 이제 외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좀 유형별로 반복을 시키고 하니까 성적이 좀 많이 오르죠.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관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학에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겨울방학 때 수학 습관이라고 하죠. 공부하는 습관 정확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잡아드리냐면 저희가 노트가 나갈 거예요. 노트가 수학 개념 노트, 그 다음에 풀이 노트, 그 다음에 오답 노트. 근데 이제 풀이 노트가 작년 버전이고 올해는 좀 개편을 해서 워크북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모토 자체는 뭐냐면 하루에 무조건 30문제씩은 풀게 할 겁니다. 윈터 기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이따가 워크북 샘플도 제가 화면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문제 있고 풀이 과정을 적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데이 1, 데이 2, 데이 3, 데이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일매일 숙제책인 거죠. 그 자체가 숙제입니다. 진도에 맞춰서.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풀이 과정 적은 거를 선생님이 매번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매번 검사를 진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정리 노트는 말 그대로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본인의 색깔을 입혀서 정리하는. 그러면서 본인이 좀 마인드맵 형태로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항목화 형태로 그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날 배웠던 수업을 그대로 바로 복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차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공부라는 게 뭐 부모님들은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날 해야 할 거 정확히 하고요. 그날 공부한 거 바로 복습하고요. 그날 풀어야 될 거 바로 풀면 돼요. 최소한의 양을. 이거보다 더 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의지라든가 자기의 능력의 몫인 거죠. 더 하는 거는 당연히 더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 3가지만 정확하게 반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학 실력은 늡니다. 근데 그거를 꾸준히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습관을 잡아드리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2달에서 3달 정도. 2달에서 3달 정도 정확하게 그 훈련이 들어가야 내년 3월에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개학을 했을 때 본인이 학기 중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좀 많겠죠. 아무래도 매일 오는 게 아니니까 학원은. 그래서 그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삼는 거죠. 근데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습관만 잡히면 수학 점수 진짜 금방 오릅니다. 그 수학 점수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숙제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도 정말 철저하게 할 거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윈터 기간에 매일매일마다 복습 테스트 보고 테스트 관리하고, 요거는 학부모님들께 테스트 결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누적해서 발송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강조를 드리는 게 이제 질답입니다. 질의응답인데 수학 같은 경우가 질문이 제일 많죠. 그래서 수학은 질문이 제일 많은 과목인데 이 질문하는 방법 자체를 우리 친구들이 잘 몰라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떤 걸 질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뭔지,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선생님들이 이제 밤 10시까지 남아서 이제 순환식 구조로 남아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룹 스터디까지도 진행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수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갈 수 있게 이제 알고 질의응답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드렸던 말의 연장선인데요. 내신 시험을 잘 보려면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모르는 상황이면 안 되니까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겠죠. 무언가를 알아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배운 내용에 대해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빨리 풀어야죠. 이 빨리 푸는 게 중요해요, 내신에서는. 근데 빨리 풀었는데 실수가 잦아요.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석하고 답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정확히 인지한 상황에서 빨리 푸는 연습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윈터 기간에는, 겨울방학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을 뭐 2개 혹은 선택 수업까지 하면 3개까지도 할 수 있는데 요 단계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2단계까지만 해도. 내가 예를 들어서 수학 1을 처음 배운다. 그럼 수학 1에 대해서 개념 정리 노트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숙제책 30문제씩 풀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잘 안 되는 거 질의응답하고, 그 다음에 첨삭하고 테스트 결과 피드백 받고, 그리고 본인이 뭐 추가적으로 문제집 하나 더 사서 유형 정리하고, 그것만 확실하게 지켜서 요 2단계까지만 본인이 내신 보는 과목에 완성이 되면 3단계, 4단계는 아까 예시로 들려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대비까지도 가능히 하다라는 거죠. 이런 식, 요렇게 이제 저희 1년이 흘러간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 일과입니다. 수학 공부하면 칠판 수업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노트 필기 내용 정리한 거 피드백 받고요. 워크북 30제 매일마다 하루에 30제 문제씩 무조건 풀릴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 복습하고. 정말 사소한 거지만 요것만 잘 지키면 돼요. 그러면 수학 점수는 반드시 오릅니다.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걸 못해요. 이 간단하고 이 단순한 거. 그래서 이것저것 여기저기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윈터에서는 아주 그냥 심플하게 요것만 시킬 겁니다. 수학에서. 요거 시키고 정리하고 상담하고 수업이 조금 쉬운 것 같아요. 혹은 수업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면 바로바로 피드백 해가지고 점검해 드리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생활관리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 순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윈터스쿨의 가장 핵심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습관 잡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여담인데 제가 이제 학원가에 좀 미팅이 있어서 이제 학원가로 좀 외부 원장님을 만나러 가서 이제 스타벅스를 갔어요. 스타벅스를 갔는데 이제 스타벅스 가보면 아시겠지만 뭐 대학생 친구들 많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어떤 친구도 있냐면 구석구석 보면 수험생들이 많아요. 한번 제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갈 때마다 한 꼭 3-4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3주 전에 이제 학원가에 갔었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아이패드랑 그다음에 지구과학 교재를 펴놓고 있더라고요. 이제 딱 봐도 재수생처럼 보이는데 지구과학 교재 피고 모자 푹 눌러 쓰고 그다음에 이어폰 끼고 이제 공부를 한다고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옆 테이블에서 앉아가지고 저도 이제 원장님이랑 미팅하고 있는데 힐끔힐끔 봤죠. 아무래도 제가 강사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거 보면은 그냥 직업병처럼 신경을 쓰는데, 그러니까 30분 동안 봤는데 책이 한 페이지도 안 넘어가요. 인강은 재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책은 한 페이지도 안 넘어가요. 옆에서 핸드폰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자율성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공부는 본인이 이제 본인 의지로 해야 되고, 본인이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시키는 거를 저는 사실 저학년 친구들, 특히 예비고1, 예비고2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말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부모님이 억지로 떠밀어 가지고 우리 친구 와서 열심히 겨울방학 때 공부해야지 라고 해서 보내면 일주일을 못 가고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비고1, 예비고2 친구들. 본인이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막연하게 그냥 나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 시작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생각보다 힘든 거죠. 아침 7시 40분까지 와야 되죠. 밤 10시까지 한 공간에서 있어야 되죠.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한 공간에 거의 12시간, 4시간을 있어야 되죠. 불편하죠. 충분히 동의가 돼야 돼요. 저는 제가 설명회를 하고 있고 저희 학원을 소개하고 윈터스쿨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절대 억지로 시키는 걸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고1, 고2 친구들은. 이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다잡긴 해야 돼요. 본인이 대학을 가겠다,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만약에 나는 공부에 뜻이 없다, 나는 공부 말고 다른 게 더 좋다라고 하면 전혀 신경 쓸 게 아니죠. 근데 대학은 가고 싶어요. 좋은 대학은 가고 싶어요. 근데 공부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기는 싫어요. 이렇게 되면 어머님들이 느끼시기에는 되게 좀 이상적이고 되게 잘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우리 당사자들, 우리 친구들이 그걸 과연 견딜 수 있나에 대해서도 꼭 한 번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드리고, 저희 학원 프로그램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 이제 윈터스쿨 프로그램 브로셔에도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칼라로 인쇄된 브로셔에도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 아침에 7시 40분까지 등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 7시 40분부터 8시까지 이제 국어, 영어, 단어 테스트 진행합니다. 그리고 8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정규 수업 진행을 하고요. 점심 먹고 1시부터 4시까지 이제 선택 수업, 그 다음에 인강 청취, 자기주도 학습, 1대1 질의응답, 그룹 스터디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6시부터 10시까지는 인강 청취 안 되고요. 수업 거의 없을 거고요. 순수하게 그날 배운 거에 대한 숙제와 복습과 자습. 이렇게 해서 크게 3가지 덩어리로 하루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는 거지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일상을 단순화시키면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이 무언가 하나를 확실하게 확정을 지었으면 그거를 최소 3개월 이상은 끌고 가는 걸 경험을 해보냐 안 해보냐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가 갈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단순하게 일과가 진행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1, 고2 친구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선택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선택.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1, 고2 친구들은 주말에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공부를 하겠다면 말리진 않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침에 7시 40분에 와요. 그럼 밤 10시까지 있어요. 그러면 점심시간 빼고 저녁시간 빼면 대충 12시간 정도 되죠. 그럼 12시간을 월화수목금 하면 60시간 정도 되네요. 어머님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친구들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60시간을 순수하게 공부하는 예비 고1, 고2가 몇 명이나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공부에만 집중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60시간을 공부한다? 안양, 과천, 군포, 의왕 통틀어서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장담컨대 10%도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스터디 카페 가면 딴짓 합니다. 독서실 딴짓 합니다. 본인이 통제가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누워서 유튜브 보다 보면 1시간 훌쩍 가는데요. 다음날 출근인데. 힘든 겁니다. 그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랑 얘기하실 때 충분히 동의가 되셔야 되고 우리 친구들도 굳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일과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셔틀버스 다 운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노선이 정해진 게 아니라 최대한 집에 가깝게, 최대한 집에 가깝게 해서 이제 셔틀버스 노선을 짜서 우리 친구들 이제 안전하게 등원시키고 이제 집에 갈 때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원을 하게 되면 이제 RF 카드라고 해서 출입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증을 찍으면 우리 학부모님들 문자로 우리 친구들 잘 등원했습니다. 그리고 잘 하원했습니다. 요거를 잘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학원 내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등원하자마자 스마트폰 바로 함에다가 넣고 제출하게 하고, 뭐 급한 연락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담임 선생님 허락하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그 다음에 뭐 전자사전, 요새는 전자사전 많이 안 쓰긴 하는데 태블릿, 기타 등등의 어떤 디지털 기기 다 전부 담임쌤이 관리하고 쓸 수 있는 시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태블릿 갖고 공부하는 거 안 됩니다. 태블릿이 좋은 기계죠. 좋은 기계인데 태블릿 갖고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인강 시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강도 다운로드 받아서 와야 됩니다. 와이파이를 개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본인의 공부 습관을 잡으려면 디지털 기기랑은 조금은 멀어지게 해주시고 주말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주말에 그냥 편하게 하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 테스트 매일마다 보고요. 오전에 정규 수업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플래너 관리를 2011년부터 했습니다. 2011년부터 담임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지금 현재도 재수생 친구들 제가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반 친구들은. 우리 윈터 오는 친구들도 동일합니다. 담임선생님이 매일마다 플래너 관리하고 그 플래너에는 이제 본인이 오늘 공부한 기록, 어제 공부한 기록, 이 기록들이 담겨 있겠죠. 그러면 그 기록들 보고 우리 친구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밸런스는, 과목별 밸런스는 잘 지키고 있는지, 그 다음에 멍 때리지 않고 순수하게 공부에 좀 집중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 매일마다 피드백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급식은 저희가 이제 자체 급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점심 저녁 다, 그리고 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먹거나 아니면은 급식을 이제 신청해서 급식을 통해서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습 진행하고요. 개인별 질의응답, 그다음에 이제 단어 테스트 아침에 미통과한 학생들은 이제 단어 테스트 미통과자 재시험 점심시간에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강실에서 이제 인강 시청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담임선생님이랑 부모님 허락하에 외출 및 조퇴가 가능한데, 요거는 이제 만약에 우리 친구가 이제 예고된 조퇴가 있을 수 있고 외출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고1, 고2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타학원 수업이나 과외 수업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담임쌤과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일정 조사를 다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저녁에는 좀 일찍 가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 조퇴 처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외부 학원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께는 반드시 확인 절차가 들어가죠. 우리 친구들 이제 조퇴합니다. 혹은 이제 하는데 허락해 주시죠. 뭐 이렇게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하니까 이제 그런 크로스 체크가 들어가서 뭐 무단 외출이나 무단 조퇴 이런 거는 없게끔, 그런 불상사가 없게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드린다는 거. 그래서 현재 이제 윈터스쿨은 1월 2일로 개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월 2일로 개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일정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일정을 늦춰서 1월 5일 날 개강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학사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 다 파악을 해서 한 3, 4일 정도 늦춰지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당연히 종강이 늦춰지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1주차 수업에 이제 학교 일정 때문에 방학이 늦다거나 종업식이 늦다거나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수강료 같은 경우는 1월 차감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1주차 진도에 대해서는 보강이 한 번씩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따라오는 데 있어서 최대한 지장이 없게끔 저희도 이제 학사 일정을 운영을 해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오늘 계속 해드렸던 말씀인데, 저희가 윈터스쿨을 하는 목적은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해야 할 것을 정확히 지켜서 규칙적으로 한다는 경험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공부 성적 올리는 거, 재수생 친구들 성적 많이 오르죠. 저희 학원에 있는 친구들 성적 진짜 많이 오릅니다. 대부분 오릅니다. 80% 이상이 기존 성적보다 오르는데, 그럼 그 친구들은 왜 오를까요? 간단합니다. 아침에 원래 나와야 되는 시간에 나오고, 밤에 늦게까지 원래 공부해야 되는 시간 공부하고,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진행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기본적인 패턴들, 그 다음에 일상들,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했다는 거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이제 제 차를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저희 이제 학원에 있는 정주영 컨설턴트께서 이제 수시, 과연 대학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을 진행하려면 과연 어떤 생기부가 만들어져야 대학교가 매력적으로 느낄까에 대해서 이제 준비사항이나 이런 것들 설명드리고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